안녕하십니까, 박병영입니다. 2월 14일인데요. 지금까지 그 탄핵 재판을 지켜보면서 헌재에서 진행되는 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그걸 갖다가 뭐 집약해서 보거나 또는 왜 그게 문제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힘들죠. 힘든데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헌법학자가 계시죠. 경희대 허영 석자 교수님이신데 아마 지금 법조계에 근무하는 많은 법관들이 대부분 그 이제 사실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서로 헌법의 기본서로 허영 교수의 책을 많이 선택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보다 전에 이제 공부했던 뭐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김철수 그 교수의 헌법학 개론 같은 거, 헌법학 같은 걸 이제 보고 했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듬성 또는 이제 이쪽이나 저쪽 또 보는 시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데 이분이 이 법 불공정 투성이 헌재 연탄핵 심판 탄핵해야 하면서 10가지를 갖다 짚어봐야 될 것 갖다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뭐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큰 제목으로 10가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형사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 그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29조하고 형사소송법 266조 2에 의하면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허영 교수님 보니까 그냥 수신 간주로 하고 기일을 공판기일을 정해 버렸단 거죠. 이게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피소추인 변호인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8차까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막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는 거 보죠. 그것도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아까 형사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례까지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세 번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초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청탁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현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증인들이 신문하기 전에 그것을 만약에 이제 재판관들이 보게 되면은 예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갖다 신문하면서 증인들의 증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수사 기록이라든가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받아버리면은 미리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헌재가 저지른 이범 행위는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현재 공판 과정에서 철회하고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내란죄, 내란 수괴 막 이런 걸로 해갖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는데 그걸 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우리 허영 교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헌재가 탄핵 심판의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일성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할 때하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 소추 사유하고 그것하고는 명백하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각하를 하든지 다시 제 의견을 요구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안에 방어권 침해했다는. 피소추인은 여기서 이제 대통령 측을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몇 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3분 뭐 질문한다고 했는데 그걸 제어하고 허락을 안 하더라고. 요 부분도 이제 허영 교수가 지금 지적을 해놨습니다. 여섯 번째, 홍장원 메모. 그게 나중에는 뭐 네 개나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이제 그 뭐 원본이 없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을 했었는데 원본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또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작성했다 했는데 나중에는 보장을 시켜야 했다, 여러 가지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필적 감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자, 이걸 여섯 번째 지적 사유입니다. 그것은 2020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을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검찰에서나 다른 데서 진술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에서 재판정에서 하는 건 좀 내용이 틀려졌죠. 공판정에서 부인하면은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냥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마흔의 후보자 임명 이후에 지금 서두르고 있거든요. 일곱 번째 보면 마흔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법 연구의 소속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 그걸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인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이제 여덟 번째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하지 않는 것.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헌법재판소에도 아마 이제 발간한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각 법조문은 있지만은 그게 그냥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해석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규명을 해놓은 것 같아 주석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지금 한없이 한덕수 탄핵 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런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는 거다라고 허영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전번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151명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갖다 탄핵했죠. 근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하고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기록이 돼 있나 봐요.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허 교수는 이어 문영배 현재 소장 대행이 과거 자신은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자치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이미선,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에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현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19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박근혜 탄핵 때가 17차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할 의사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가 피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8차에서 변론을 끝내려 한다면 이게야말로 졸속재판이고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난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의 다수일 경우 우리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이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밝힌 10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대로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고 했다기는 현재 탄핵 심판 결정이 오히려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 10가지가 넘는 이런 불공정하고 저속으로 진행된 탄핵 심판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렇게 크게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허영 교수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되짚어 가지고 하나씩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고 재판해야 되지 않겠나. 최우선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들의 달아놓는 주석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경우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200석이 안 됐었죠. 151석 기준으로 우원식. 이 사람은 지금 뭐 중국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률을 갖다가 위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갖다가 허영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그 직무 정지돼 있고 우선은 뭐 그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는 전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다 주장해가지고 지금도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갖다 구속시켜놓고 나라가 내부적으로 참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민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도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도 탄핵해가지고 지금 경제기본장관 그 경제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밖에서는 불안하게 볼 것인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훌륭한 대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서도 시위를 하면서도 정말로 뭐 어떤 사고 한번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직 정치인들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본인들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법관들 중에서 최상위의 자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허영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허영 교수가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재판을 진행하라라는 고언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